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EV9 GT입니다. 이 차량은 무려 500마력이 훌쩍 넘어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SUV인데 3로우까지 있는 초대형 SUV인데 500마력이 넘어가는 최초의 전기 SUV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실내라든지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의 느낌 같은 것들, 소재적 고급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살짝 고급 차량에 견주어서 만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좀 트림을 높이고 파워를 높여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딱 고급 포지션에 놔둔 것 같아요. BMW의 320i가 엔트리고 318i도 있었잖아요. 근데 맨 위에 격인 M3 CS나 M3 컴페티션 같은 녀석들로 가면은 카본으로 막 장식되어 있고 실내 크기라든지 외장 크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소재적 고급감 같은 것들을 되게 고급스럽게 만든다든지 알칸타라나 카본 같은 것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스티어링 휠 같은 것들도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기존 EV9과 EV9 GT 라인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보다는 아예 GT라고 하는 포지셔닝 자체를 그냥 고급화 플러스 파워풀한 그런 버전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피드 오토에선 차만 사도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시고 36만 유튜브 그피드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원마다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가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그피드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스포츠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 한번 테스트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댐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식 댐퍼가 따로 쓰여져서 각 드라이브 모드마다 댐퍼의 세팅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로 놔두고 과속 방지턱을 넘는 거랑 스포트에 지금 한번 놔둬 볼게요. 과속 방지턱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 거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자식 댐퍼가 적용되어 있는지 혹은 댐퍼의 세팅이 조금 변화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하도 시트 위에 있다 보니까 플랫폼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컴포트에 놔뒀다고 딱히 와 드라마틱하게 컴포트하게 변했다, 스포트하게 놔뒀다고 와 드라마틱하게 딱딱하게 변했다, 이거를 사실 느끼기는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로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대로 한번 타보면서 그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 같은 경우에는 GT 딱 모드를 눌렀을 때 댐퍼의 세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면은 서스펜션을 노멀이 있고 스포트 플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에코 드라이브 모드에서 변경이 됐을 때랑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트 플러스로 변경됐을 때랑 좀 다른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차체 자세 제어는 노멀 스포트가 있고 ELSD도 노멀 스포트 플러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스포트 플러스에 놔둬보고 돌려볼게요. 뭐 딱히 댐퍼가 이 스포트 플러스로 놔뒀을 때는 약간 더 조금 더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느껴지기는 하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GT 모드로 놔두고 제로백이 어떤지 이게 되나? 뭔가 딱 밟으면 런치 컨트롤 뭐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엑셀러레이션 요거 랩터를 붙여놨거든요. 하나 둘 셋. 지금 현재 4.5초가 나왔는데 고속도로에서 한번 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딱 4.5초가 나오네요. 제로백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4.5초 찍혔으니까 4.5초가 맞는 것 같은데 저 혼자 타고 있고 사실 엄청나게 좋은 그런 조건도 아니지만 또 나쁜 조건도 아니에요. 지금 16도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 열이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초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EV9 GT 라인이다. 오, GT다! 우와! 오! EV9 GT를 길거리에서 보다니. 똑같이 리뷰하시는 다른 분은 아니겠지? 어쨌거나 제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살짝 지금 해보고 있는데 진짜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단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스포츠 세팅 같은 것들, 특히나 서스펜션의 세팅을 스포트 플러스에다 놔두니까 확실히 이런 고속주행 영역 안에서의 좀 단단함이 확실하게 좀 느껴지고, 되게 신기하게 스티어링 휠은 스포트에 놔뒀는데도 꽤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민하게 이렇게 리스폰스가 딱딱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큰 차량에서 이 정도의 기민한 느낌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 뒷사람들이나 이 큰 차체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세팅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다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 노멀에다 놔둬봤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에다 놔둬봤는데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아예 세팅감이 단단하고 조금 풀어지고 댐퍼의 세팅감이 분명히 느껴지기는 하지만 M이나 포르쉐 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느낌으로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GT 라인을 살 거면 저 같으면 그냥 GT를 사겠어요. 왜 그러냐면 EV6 G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해서 조금 실내에 막 버킷 시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고 아예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스포츠카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EV6는 GT보다는 GT 라인 쪽을 더 선호를 드리는데 EV9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싸게 주고 살 바에 그냥 GT로 가서 더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게 애초에 그냥 딱 말대로 AMG, M 이런 녀석들이 아닌 그냥 GT예요. 그란 투리스모.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멀리 달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얘를 갖다가 또 실내가 또 고급스럽잖아요.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형광등의 센터라인 같은 것들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이 뒤쪽에 특히나 시트의 뒤쪽이 정말 멋지게, 여기 이런 데도 가죽 감싸기를 다 해놨어요. 여기 트림도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GT라인 모델들이나 다른 애들은 여기 뭐 원목 같은 거 써놨는데 마치 포지드 카본 같은 트림으로 써져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그걸 겁니다.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다 되어 있고 플라스틱 덩어리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가죽 마감의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GT 라인을 구입하기보다는 GT를 구입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역시나 뭐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GT라인이나 GT나 생긴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멋있어요. 디자인도 멋있고 색깔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GT라인이나 기존에 있었던 EV9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져 있고 잘 꾸며져 있다. 그리고 또한 아이오닉 9과 EV9 GT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EV9 GT 509마력짜리가 1억이 안 된단 말이죠. 얘도 완전 풀옵션 근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 성능형 AWD 하면은 500마력이 안 넘어요. 430마력 정도 되는데 걔도 1억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겹쳐요. 물론 얘가 10kWh 정도 배터리가 적기는 한데 둘 다 장거리 챌린지를 해봤을 때, 얘는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또 해봐야겠지만 기본 GT라인이랑 아이오닉 9이랑 장거리 챌린지를 해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모르죠. 얘가 막 300km대를 가버리거나 500km를 못 가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400km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오닉 9과 EV9 GT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분명히 꽤나 우리나라나 혹은 해외에서도 이런 큰 대형 3로 SUV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쟁 구도를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